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실을 본인만의 컬러로 만드는 그런 염색 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실 염색이란 걸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은 또 하나의 실험실을 만들어 볼게요. 염색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세상에는 꽤나 다양하게 실을 염색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 넘게 염색 방법 등을 다양하게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 첫 단계로 기성품의 염료를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면 질려버릴까봐 나중에 다른 염색들도 시도를 안 해볼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염색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사용하려는 염료는 자카드라고 하는 이런 아이다이 염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면사에 하려고 아이다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뒷면에는 색상과 사용 방법이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 영어로 적혀진 부분을 핸드폰에서 팝하거나 이런 다양한 스마트 렌즈 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염료가 있는데 사용할 이 염색에 사용할 실의 성분에 따라서 염료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보통은 메리노올 염색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산성 염료를 사용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면사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면사의 일반 천연 섬유용 제품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브랜드 말고도 다른 브랜드가 꽤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브랜드들은 이런 면사에 사용되는 염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다가 이 브랜드로 결정을 하고 제 돈 주고 사서 구매 후에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적혀 있는 사용 방법 만약에 하실 분들은 조금 스샷 찍어 놓으셨다가 스크린샷 찍어 놓으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지금 제가 이때는 장갑 끼고 이렇게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염색 준비물과 염색 단계 등의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따라하시면 약간의 과정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도 염색 중간중간 잘못된 과정도 같이 보여드리는 과정에 많이 틀리는 과정들도 여러분께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염색이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이제 말리는 시간까지 합해서 약 3일 정도 걸렸는데 편하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염색의 첫 번째 단계로 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집에 있던 저는 이 바이바이안이라고 하는 좀 두꺼운 실이에요. 면사 100%로 되어 있는 실인데 이 스템 바트라고 하죠. 용기를 데우면서 이렇게 끓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기의 길이에 맞게 실을 잘라줘서 배분을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한 타래에 염색 용기의 길이만큼 실을 감아줄게요. 이대로 넣으면 안쪽에 있는 실이 염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한 볼에 한 타래에 600g이라서 염색이 잘 되도록 나누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충 눈대중으로 했는데 약 100g 조금 넘게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한 타래에 감아지더라고요. 케이블 타이를 준비를 해서 윗부분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많이 타이트하지 않아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 나중에 매듭 부분을 찾기 쉽고 옷걸이에 걸 수 있도록 이 케이블 타이를 이용을 해줄게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케이블 타이 부분이 색상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타래에 감을 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실이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묶어주세요.
너무 타이트하게 묶어주면 이 부분이 염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짝만 헐렁하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이 묶어둔 실들을 충분히 이제 물에다 한번 담그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염색을 넣으면 얼룩이 질 수 있고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잘 흡수되도록 실을 주물주물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물이 잘 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조금 마음이 급해서 물이 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뜨거운 물로 미리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실이 물을 흡수해서 전체적으로 염색이 고루고루 나오게 돼요. 이제 세 번째 과정을 해볼게요. 드디어 이제 염색을 해볼 건데요. 구매했던 컬러 중에서 저는 붉은 계열 스칼렛 컬러를 골랐어요. 원래 빨간색을 좋아하진 않는데 왠지 이렇게 진한 색을 해보고 싶어서 예쁜 붉은색 컬러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 컬러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봉투를 열면 가루들이 이렇게 녹는 비닐에 쌓여 있어서 그대로 넣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 개의 색을 섞은 다음에 넣을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조금 저거를 뜯었을 경우에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처음 해보는 염색이니까 과감하게 이걸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노란색, 빨간색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설명서대로 그냥 봉투채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밑에 물이 끓는 물을 넣었는데 많이 끓고 있진 않아요. 점점 이제 녹이면서 색깔이 좀 나올 예정이에요. 밑에 불이 켜져 있고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봉투를 터뜨려 주었더니 이렇게 같이 녹으면서 빨간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상을 찍는 데서는 빨간색이 좀 그렇게 보일까봐 제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잘못했나 싶었는데 그냥 계속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처음에는 약불로 끓여줬었는데 90도 이상에서 이렇게 실을 넣어주시면 더욱 염색이 빨리 잘 된다고 해요. 아까 물에 담궈서 불려두었던 실을 가루들을 다 잘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너무 빨간 실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염색을 하실 때는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시고 장갑을 착용 후에 창문을 꼭 열어둔 상태에서 환기가 잘 되는 시스템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충분히 색이 물들도록 끓이면서 계속 뒤적뒤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못 쓰는 수건도 이렇게 받쳐놓고 이렇게 염색약이 튀면 바로바로 이제 주변에 많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깔아주시던지 이렇게 못 쓰는 수건 등으로 옆에 놓아두고 사용하시면 좋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라데이션 되는 실을 염색을 하고 싶었는데 이 염색을 제가 처음 해보는 터라 이렇게 봉투에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덜을 수 있게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안쪽에는 그래도 하얀색을 좀 남겨두고자 이렇게 멘붕을 추스리면서 예쁘게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래로 안에는 좀 염색이 안 돼서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많이 빨개서 지금 여러분이 조금 보시기에 거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게 천연 섬유에만 가능한 염색약이라고 해서 면 100%용 염색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해보려고 밀키 코튼을 한 볼 넣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밀키코튼 하얀색, 그러니까 3번 컬러였나? 이렇게 밀크 컬러를 넣어줄 건데요. 이 성분 자체가 80%만 면이고 나머지 20%가 우유 섬유, 단백질이죠. 우유에서 추출한 섬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과감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염색이 안 돼도 저는 말려서 그냥 테스트 실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물로 이렇게 살짝 적신 다음에 그래도 면사보다는 그렇게 오래 적시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충분히 적시고 넣어주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안쪽까지 빨간 물이 들어버려서 저는 그대로 사용을 그냥 풀었다 묶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를 약 90도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온도계를 약간 비접촉 온도계가 없어서 비닐을 감싼 다음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온도를 유지하면서 끓이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네 번째는 고착제라는 걸 넣어 볼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고착제를 넣어줄 건데요. 고착제라는 것은 염색 후에 물 빠짐을 방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고착제를 넣고 계속 끓여준 다음에 헹궈주시면 된다고 해요. 고착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사용하는 식물성 섬유에는 소금이나 백반 혹은 이 브랜드에서도 고착제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나 동물성 섬유 등에는 그리고 이렇게 합성 섬유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넣어야 한다고 해요. 설명서를 한 번 더 확인 후에 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게 염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착제를 샀는데 산 거를 깜빡하고 이렇게 소금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꽤나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해서 설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약 270g 넣어주도록 할게요. 약 120g 정도, 한 접시에 약 120g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물에다 녹여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정신이 이날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 그냥 뿌려줬네요.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접시가 작아서 몇 번에 나누어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0g을 넣어주고 뒤적뒤적 해서 실도 같이 뒤적뒤적 해주고 이렇게 소금이 뭉치는 부분이 없이 해줄게요. 소금을 넣고 나서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약간 탁해지면서 이렇게 물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이 골고루 용액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염색약에 넣어줍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잘 끓여서 10분이나 15분 정도 잘 끓여준 다음에 이제 소금을 넣었던 염색약을 식혀주세요. 제가 다른 글에서 봤을 때는 60도 이상이면 염색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날 날씨도 조금 더워서 천천히 염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염색약은 그대로 남겨두고 헹궈줄게요. 이렇게 물기를 꼭 짜서 제가 이 케이블 타이로 묶어두었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케이블 타이를 위아래로 한 서너 군데 같이 묶어주시면 나중에 엉킴없이 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이라서 한 군데만 묶었더니 나중에 이렇게 타래를 감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계속 빨간 물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물이 많이 빠지니까 여러 번 헹궈줄게요. 계속 주물주물해서 염색약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계속해서 주물러 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세탁기에 넣어서 저는 이 찬물 세탁으로 세제 없이 한번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헹굼과 탈수까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다 하고 났더니 이제 저녁이 돼서 꺼낸 직후에요.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조금 화질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꺼낸 직후에 이렇게 염색이 됐는데 다만 이 타래들이 다 엉켜버려가지고 세탁망에 한 개씩 넣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보시면 이 밀키 코튼인데 의외로 마지막에 넣었던 밀키 코튼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약간 하얀 부분도 있고 핑크색 부분도 있고 이제 면사는 완전 붉은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밀키 코튼이 약간 핑크색처럼 염색이 돼서 참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해가 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케이블 타이 부분을 바지걸이 있죠? 바지걸이에 이제 서늘한 곳에서 말려주었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말려주었어요. 이렇게 안쪽까지 다 말랐는지 확인을 하고 너무 엉켜버렸죠. 약간 대걸레 같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싶은데 그래도 타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키 코튼이 너무 예쁘게 안쪽에는 약간 연한 핑크에서 진한 핑크까지 다양한 색이 있어서 너무 예쁘게 염색이 된 것 같아요. 실이 엉켜 있어서 제가 이날 이거 하루에 다 못 끝냈어요. 실은 아직도 실을 감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세탁기 돌리실 때 어차피 제 영상을 보시고 하실 분들은 스타킹 안에 이렇게 넣으시거나 세탁망을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저처럼은 많이 안 엉킬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염색이라서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당황도 했었는데 이렇게 한 볼밖에 없는 느실이 생겼다는 색다른 경험을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처음 도전해본 나만의 실, 첫 번째 실 스칼렛 편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이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해보려고 염색 재료들을 계속 모아두고 책도 많이 보고 하고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염색해서 보여드릴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 타래실을 감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